안녕하세요. 광수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대란이라고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 대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저작권 문제가 일어났을까? 바로 영화나 게임 리뷰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대란이 일어났지요. 이 저작권 대란의 핵심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사용. 우리 법에서는 저작권법 35조의 3에서 Fair Use, 공정이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정이용은 핵심이 이렇습니다. 내가 창작한 부분이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갖다 쓴 것보다 훨씬 많고,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훨씬 많아야 됩니다. 즉, 내가 만든 창작물이 주인공이고, 내가 다른 사람 걸 갖다 쓴 부분이 조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과 조연이 바뀌었다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 리뷰를 볼까요? 수많은 영화 리뷰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영화 영상을 편집을 합니다. 영화 영상에 편집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음성을 입힌 다음에 자막을 입히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음성이고 자막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화 영상입니다. 물론 영화 영상을 원래 있는 원 저작물 영화 영상을 편집해서 자막과 음성을 넣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원 저작물인 영화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인터넷에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라든지 혹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영화나 게임 회사들이 이러한 유튜버들의 활동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영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나 우리말로 음성이나 자막을 넣어서 올렸지만 이게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한 개의 영상이 주는 홍보 효과, 파급력은 상상 외로 놀랍습니다. 단순하게 저작권 침해를 따지기 이전에 이 유튜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저작권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를 했던 그 일부 유튜버들의 그 홍보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영화 자료를 공급을 하고 오히려 체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작전을 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가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는 왜 이제 와서 기존에 있던 그 영화 유튜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까요? 수많은 영화, 모든 영화의 저작권자들이 같은 입장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영화가 홍보가 잘 안 돼도 우리는 홍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영화 권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유튜버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유튜브 입장에서는 저작권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공정 이용, 공정 사용의 규정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대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유튜버로 활동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분야와 비슷한 유튜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지금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저작권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단지 그 유튜버의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그냥 놔두고 오히려 그 유튜버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저작물을 그대로 올리거나 이것을 조금 가공을 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만들어서 혼자 버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인터넷에, 즉 유튜브에 다시 올렸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정이용, 공정사용이라는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었죠. 즉 내가 기존에 있는 영화나 게임을 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현재 영화 유튜버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제 얼굴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의 얼굴이 나오고 자기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영화 영상이 조금씩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양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10분짜리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약 2, 3분 정도는 원래의 영화 영상을 편집한 거고 나머지 7, 8분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이렇게 음성을 날리는 모습, 여러분의 어떤 창작이 들어간 독특한 이러한 영상이 함께 한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이용입니다. 즉 여러분이 만드는 10분짜리 이 영상에 영화는 실제로 2, 3분 정도 쓰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 즉 조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여러분이 창작한 게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유튜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창작한 부분, 독자적인 창작한 부분이 타인의 영화나 게임보다 더 많으면, 양적으로 많으면 일단은 50% 이상은 안전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영화를 가지고 그대로 10분짜리 영상을 해서 거기에 음성 넣고 자막 넣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실제 영화의 내용은 한 2, 3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7, 8분은 창작자의 모습이 나오거나 창작자가 별도로 창작한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주인공과 조연이 어떤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면 공정사용,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나 주장을 해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무조건 출처 표시는 해야 됩니다. 저작권자가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되도록이면 출처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정이용의 기본 조건은 바로 출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출처 표시는 기본으로 하고 이 영상, 가져온 영상 양쪽으로 조금만 쓰는 걸로 해서 자기의 영상을 더 많이 편집을 한다고 하면 저작권 문제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저작권 대란이 발생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수 한광수 저작권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